안녕하십니까. 사이다 경제연구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수익 많이 안겨드릴 수 있을 만한 그 제목, 그 정보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썸네일에서 적어드린 대로 오늘 영상 제발 이 종목 매수하세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또 한번 여태까지 그래왔듯이 수익 많이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그 내용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과연 어떤 종목을 매수하라는 건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 증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시간 현재 시간 기준으로 6월 15일 목요일 증시가 마감이 되었어요. 현재 시간 오후 6시 17분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시간의 거래까지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증시 어떻게 마감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내일 증시는 어떻게 될 건지,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현재 증시,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에코프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에코프로 제대로 잘 진행이 된 건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 어떤 종목 매수하라는 건지, 그거 가장 중요한 건 그거 보려고 이 영상을 들으신 분들도 제법 많으실 거기 때문에 그거 짧고 굵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은 증시적인 부분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어제 새벽이었죠. 어제 새벽에 미국의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만 놓고 본다면 한시적으로 금리를 동결하겠다라고 파월 연준의장이 밝혔어요. 거기에 이어서 나온 멘트가 뭐였습니까? 다만 한시적으로 금리를 동결을 하겠지만, 금리를 올리진 않겠지만 올해 안에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릴 계획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왜냐면은 아직까지 연준이 정한 물가 안정된 그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까지도 물가는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그 내용을 말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올해 안에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리겠다 라고 밝혔지만, 일단은 당장은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하겠다라고 밝혀주게 되면서 사실 어제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면서 마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조정을 받았어요. 다만 그 조정이 계속해서 하락을 위한 조정인 거냐,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상승 나오기 직전에 눌림목 구간의 조정인 거냐, 그거 가장 중요한 게, 그리고 가장 고민되시고 궁금해하시는 게 그것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이따가 잠시 후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내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마녀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내일 미국 증시가 다소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나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내일 증시 하루 남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날도 하루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요 두 날에 이제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여 줄지 그것도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선 증시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0.4% 정도가량 소폭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을 합니다. 그렇다고 많이 떨어지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소폭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이 되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코스피는 일단 눌려주면서 마감을 합니다. 최근에 한 4거래일 연속으로 소폭 눌러주게 되지만 아직까지 큰 추세를 깬 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급적인 부분으로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의 매수 포지션, 외인과 기관은 매도 포지션인데 그렇게 큰 매도 물량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제 많이 눌렸죠. 그래서 제가 어제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을 놓고 설명을 드렸던 게, 얘네들은 코스닥 지수와 연동이 되어 있는 지수에 가장 영향이 밀접한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지수와 종목군들을 같이 봐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어제 쭉 눌렸다가 오늘은 그래도 나름 좀 버텨주면서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지수적인 부분으로는 강보합권이고 0.7% 정도가량 소폭 반등을 해주면서 좀 버텨주면서 마감을 합니다.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물론 내일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는 아마 내일 미국 증시 내만여의 날 이후의 주가 이후로 그게 우리나라 증시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요게 조금 엇갈리긴 하겠지만 그건 내일 지켜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만 놓고 본다면은 잘 버텨주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매수 흐름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나타나지 않았고요.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모두 눌려주면서 단기적인 지지 라인권 위에서 마감을 합니다. 괜찮아요. 이제 내일 추가적으로 반등만 나와주면 되는 거예요. 반등만 나와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혹여라도 내일 눌러주게 된다면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괜찮습니다. 내려가도 다시 올라가는 기술적 반등 구간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직 큰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구나. 그래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는 요 정도 흐름으로 눌림목 구간에서 마감이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가 올라갈지 아닐지는 내일 지켜봐야 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최근에 2, 3주 정도까지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던 게 대형주보다는 개별 종목군들을 잘 잡으셔라. 수익은 거기서 많이 나온다. 그리고 오늘도 그렇고요. 내일도 그럴 거고요. 다음 주도 그럴 거고요. 6월 내내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대형주보다는 개별 종목군들의 장세는 꾸준하게 이어질 거고 그 안에서 기회를 찾으셔라. 어떤 기회? 돈 벌 기회. 요거. 그래서 오늘 증시는 요 정도 흐름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조금 더 심층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요렇게 보시게 된다면은 오늘 코스피 코스닥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거의 눌려주면서 마감이 되었고요. 수급적인 부분을 살펴보게 된다면은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선물시장 모두 큰 특별한 특이 동향은 없었습니다. 옵션 시장까지 마찬가지로. 그래서 오늘은 현물, 선물, 옵션 모두 다 크게 특별한 매매 동향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이점이 있다면 중국 증시라든지 홍콩, 그 다음에 항생 요런 증시들이 좀 잘 버텼어요. 원래 일본 증시라든지 그 다음에 대만 증시라든지 이런 쪽들은 원래 잘 가고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좀 논외고 좀 약세 흐름이었던 중국 증시가 그래도 나름 막판에 반등을 해주면서 마감합니다. 괜찮은 거예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죠? 그런 다음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반등을 해주면서 마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환율 같은 경우에는 1280원대로 여전히 안정적인 흐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유가적인 부분은 유가는 오늘도 좀 하락을 해주면서 괜찮아요. 유가가 내려가 주게 된다면은 물가 압력이 조금씩 안정적인 부분으로 가져가는 거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금값은 오늘도 소폭 조금 올랐네요. 그래서 금값은 조금 예의주시하고 있자. 이런 느낌으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상승 종목 같은 경우에는 850개. 상승 종목은 850개고 하락한 종목은 1500여 개. 1500여 개로 하락한 종목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하락한 종목이 조금 더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뭡니까? 우리는 이 안에서 개별 종목군들 중에서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을 찾으셔라. 상승하는 종목군들은 눌림목 조정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고요. 하락장에서도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증시가 조금 반등하면 더 많이 올라가는 거고요. 상승장으로 간다. 급등장으로 간다. 미친듯이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개별 장세다. 누차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대형주가 크게 가는 장세는 아직은 아니다. 다만 개별 종목군들 돈이 들어가는 섹터에 돈이 들어가는 종목군들은 많이 올라간다. 어떤 섹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5개 섹터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2차전지인데 벌써 올랐단 말이에요.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을까요? 일단 봐야죠. 근데 일단은 2차전지 말씀드리고 나서 30% 정도가량 올랐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제가 뭐 말씀드렸어요? 반도체. 그 다음에 바이오, 4차 산업,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 5개 섹터인데 요 섹터의 종목군들은 대형주가 아니라 개별 종목군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시겠죠? 이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섹터 안에서 종목군들을 오늘
쫙 나열해서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필히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내가 지금 어떤 종목군들을 어떤 포트폴리오를 짜야 수익이 이번 주, 다음 주, 이번 달에 많이 나올 수 있을지를 이 영상을 보면서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안 보시면 손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은 요 느낌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심플하죠.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외적으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어제 살짝 눌러주면서 마감이 됐지만 나쁘지 않아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추세 만들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어제 반등을 주면서 마감을 합니다. 힘 강하죠. 추가적으로 반등 포지션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반등을 해주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추가적으로 반등세를 더 가져갈 줄 알았는데 사실 오늘 살짝 눌러줬거든요. 살짝 눌러줘서 좀 아쉽다. 다만 얘네들이 추세를 잃지 않았고 최근에 잘 버텨주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포지션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증시 나쁘지 않죠. 미국 증시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꾸준하게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는 너무나도 부러운 일본 증시인데 일단은 오늘 살짝쿵 윗꼬리 잡아주게 되면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일본 증시는 조금 쉬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그러니까 차트의 캔들 따라 무조건 움직이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윗꼬리를 잡았기 때문에 내일 무조건 일본 증시가 내려간다?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대로 그냥 끌어올릴 수도 있는 거고 확률상 조정은 눌림 구간에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그냥 일단은 근데 일본 증시 특이 동향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대만 증시도 너무 강한 증시가 강해요, 여러분들. 대만 증시는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일본 증시라든지 대만 증시는 미국의 나스닥 지수 따라서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죠? 여러분들, 그럼 뭡니까? 여러분들 지금 폭락장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란 거예요. 환율도 안정적이고 미증시라든지 일본, 대만 증시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추세는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락 쪽으로 배팅을 하시면 안 된다. 아직은 아니다. 왜? 우리는 먹을 종목군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거 드셔야지. 왜 벌써 지레짐작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안 좋은 느낌의 안 좋은 뉴스거리만 보시고 하락적으로 배팅하시는 건 안 된다. 돈은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본, 대만 증시 여전히 강한 흐름으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힘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오늘 의미 있는 반등세를 가져가 줍니다. 물론 더 올라가야 했겠지만 요 종목 같은 경우에 이 중국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을 계기로 해가지고 내일 추가적으로 반등을 해주면서 마감이 되면은 더 땡큐다. 왜냐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중국한테만 의지하는 나라는 아니지만 사실 중국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면은 물론 미국도 있고 미국 시장도 있고 유럽 시장도 있고 인도 시장도 있고 일본 시장도 있고 여러 시장이 있겠지만 중국 시장도 우리가 수출하는 비중이 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증시도 같이 올라가서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가 다 같이 훈풍을 타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라든지 코스닥 지수가 레벨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종목군들은 다 같이 많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수익을 더 크게 많이 창출할 수 있으니까 요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중국 주식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내일 정도 추가적으로 좀 더 반등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 정도 올랐다고 해가지고 중국 증시가 많이 올라가냐? 그건 아니지만 가능성을 조금씩 보고는 있다. 내일 조금 더 지켜보자. 금요일까지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를 조금 더 지켜보고 나서 다음 주를 또 설계해 나가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국 증시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항생도 오늘 많이 올랐어요. 한 2%대. 그 다음에 홍콩 증시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강하게 한 3% 정도가량 반등을 잡아주게 되면서 요 증시들도 괜찮으니까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가 윗방향으로 가져가고 내일이에요. 미국 증시가 네마녀의 날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잘 버텨주고 나서 증시가 윗방향으로 가져가게 된다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조금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할 거고 바이오, 4차 산업,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위로 많이 튀지 않겠습니까? 수익 많이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우리 사회다경제연구소와 저와 함께 같이 수익을 가져가시자고요. 여태까지 그래왔듯이 제가 안내드린 대로 거의 다 맞아떨어졌었죠. 돈이 달라붙어줘요. 돈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포착하는 그 부분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증시 쪽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다. 그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배팅하셔라. 요겁니다. 아시겠죠? 자, 증시적인 부분은 요 정도에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사실 오늘도 많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냥 버티기만 합니다. 버티기만 해요. 아직까지는 뭔가 크게 움직일 만한 그런 건 아닌데 좀 아쉽죠.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여러가지 좋은 흐름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반도체를 대표하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쉬어갑니다. 쉬어갔고 대신에 그렇다고 차익 실현 매매 물량이 많이 나오냐? 그건 아닙니다. 삼성전자 오늘도 외인들이 조금씩 물량을 잡아가고 있는 부분이었고 뭐 나쁘지 않죠. 이러다가 힘을 응축하고 있는 단계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봐요. 뭐가? 반도체가 오를 만한 이유는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고 그저께도 설명드렸고 이번 주, 저번 주, 2주 전, 3주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결과를 보실 수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삼성전자 뭐 나쁘지 않아요. 추세 가져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일 추가적으로 좀 올라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반도체가 다시 한번 랠리를 가져갈 수 있다 보니까 이미 많이 올라간 다음에 이거 보십시오. 설명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의미가 없어요. 제가 2차전지 설명을 드렸을 때도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에코프로 많이 올랐을 때 설명됐습니까? 여러분들. 에코프로를 제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다음에 설명드렸어요? 아니에요.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5월 23일 이때부터 5월 23일 이때부터 해가지고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9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반도체 2차전지 이 반도체는 2차전지 중에서 뭐가 먼저 오른다? 2차전지가 먼저 올릴 거다라고 그것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올라가는 거는 2차전지 거다.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는 반도체다. 보시자고요. 자, 반도체가 아직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요. 여기서 했다가 또 조정 받을 수도 있겠죠. 조정 받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기회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다고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요. 아직까지는 반도체가 끝난 건 아니다. 설명 여태까지 다 드렸죠. 설명드렸던 거 또 드리고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아시겠죠? 반도체 일단 삼성전자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마감이 되어 주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최근에 추세 잃지 않고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익 실현 매매 물량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기간이 좀 잡아주면서 마감을 하게 됐네요. 사채권 눌려주는 느낌으로.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의 상승폭이 조금 더 커요. 그죠? 엔비디아의 효과일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흐름 너무나도 좋습니다. 반도체 여기서 또 한번 다시 한번 반도체. 자, 말씀을 드리는 거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다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눌러주는 폭이 조금 강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 코스피 지수가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거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조금 눌리는 폭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시 올라가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2차전지는 힘이 없었던 상황인데,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겠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던 거. 어제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가 10% 정도가량 크게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과 내일 금요일까지의 주가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 얘네는. 그죠? 다만 자, 이제부터 심리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심리 싸움. 일단은 버텨준 2차전지들입니다. 2차전지가 오늘 버텨줬어요. 그런데 버텨준 거는 긍정적입니다. 버텨준 건 긍정적이에요. 에코프로도 버텨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제가 아쉬움이 남는 건 뭐냐? 에코프로는 6% 반등이 주면서 버텨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그냥 1%대에서 버텨줬어요. 일단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쉽다라고 표현한 거는 외인 기관은 여전히 매도 포지션이에요.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싸우는 주체, 어제부터 싸우는 주체는 개인과 외인 기관이다. 그죠? 근데 오늘도 개인은 매수 포지션, 외인과 기관은 매도 포지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단호하기가 힘들어요. 오늘 버텨준 게 내일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지, 금요일 증시에서 이 2차전지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가늠하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지금 버텼다고 내일 무조건 올라간다? 그것도 아닐 거고요. 내릴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2차전지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흐름이 비슷했어요. 특히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더 나은 점이 뭐냐면은 그래도 외인들은 조금은 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매도 물량을 더 던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으로만 놓고 본다면 에코프로가 조금 더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LNF. 근데 LNF 같은 경우는 힘이 없어요. 아직까진 여전히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점을 힘을 받아서, 자 다시 한번 집중. 2차전지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오늘 저점을 기준으로 잡으셔야 돼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둘 다 오늘 저점을 기준으로 여기 라인권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심리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일 금요일, 내일 증시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일 이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끌어올려주면서, 저점을 깨지 않은 상황에서 끌어올려주면서 외인이라든지 기관이 매수가 많이 달라붙어주게 되면서 끌어올려주면은 괜찮은 겁니다. 근데 정반대로 이거를 그냥 깨고 내려가면서 또 다시 한번 외인 기관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와준다? 그거는 조금 더 살펴봐야 돼요. 다만 아직까지는 두 종목 모두 단계적인 추세를 버텨주면서 마감하기 때문에 에코프로베인 같은 경우는 여기 지켜줘야 돼요. 그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나마 조금 버티는 그 매수세가 강한데, 얘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요 라인 거 65만원대 요거는 좀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는 내일 흐름까지 지켜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흐름이고, 자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제발 이 종목 매수하세요. 사실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매수하고 나서 30% 정도가량 올라갔단 말이에요.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냥 우리가 지금 당장 매수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 부분은, 저는 반도체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 주 내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자, 그럼 반도체 중에서 어떤 종목 매수하라고 그렇게 반도체 떠드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주신다면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군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된다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에 영향을 주는 종목군들이다 보니까 패스. 올라갈 수 있어요. 지수가 올라가려면 얘네들 올라가야 되니까. 자, 근데 저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대형주를 매수하기보다는 개별 종목군들을 매수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 왜? 기회 비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상승장으로 가는데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시간은 최소한 몇 개월이 걸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개별 종목군들의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더 빠르게 더 많이 올라가요. 그죠? 그래서 대형주로만 놓고 본다면은 글쎄요. 그리고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경우 잘 버텨주죠.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그러면 이렇게 말고 이렇게 보도록 하죠. 반도체라고 딱 검색을 하면은 반도체 장비 쪽도 있고요, 반도체 재료 부품도 있고요, 시스템 반도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이 중에서 어떤 것들, 반도체 대표주는 뭐 DB하이텍도 있고 SK하이닉스도 있고 삼성전자도 있지만 요거 외로 얘네들은 지수의 영향을 받는 거니까. 자, 반도체 장비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작하자마자 뭐가 이렇게 장대 양봉이 떠 있네요. 코세스. 자, 여러분들 반도체 누차 2주 3주 동안 노래 부르는 거 튀어 올라갈 애들은 계속해서 뭐합니까?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제가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냥 팔짱 끼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러려나 보다. 수익은 여러분들을 지나갑니다. 여러분들께,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 기회는 오늘도 내일도 갈 겁니다. 안 잡으시는 분들은요, 이런 코세스 또 놓치시는 거예요. 자,
코시스가 지금 어제 오늘 해가지고 30%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죠? 제가 언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이때부터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5월 23일부터. 뭡니까 여러분들? 기회는 계속해서 오고 있다. 자, 코시스만 그럴까요? 여러분들 PSK 홀딩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반도체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갑니까 안 갑니까? 만원짜리가 15,000원까지 몇 프로 올랐다? 50% 올랐다. 50% 올랐어요. 여러분들 1억 베팅 하신 분들은 5천만원 수익 보시는 거예요. 10억 들어가신 분들은 5억 보시는 거고요. 1,000만원 들어가신 분들은 500만원. 여러분들 불과 한 달도 안 됐습니다. 딱 2주에서 3주 만에. 자, 이것만 그래요. 여러분들 TSE 오늘 몇 프로 올랐어요. 여러분들 몇 프로 올랐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오늘 15%.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다 올라네요. 그죠? STI가 여러분들 STI 얼마 올랐습니까? STI 얼마나 올랐습니까? 12,000원짜리가 18,000원까지 지금 한 달 동안 몇 프로 올랐다? 한 달 동안 몇 프로 올랐다? 45% 올랐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한미반도체, 프로텍 다 올랐죠? 다 올랐단 말이에요. 다 올랐단 말이에요. 그죠? 몇 프로 올랐습니까? 자, 얘네만 오른 게 아니에요. HSP 웬만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올라가죠. 인텍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2만원짜리가 28,000원까지 몇 배 올랐다? 40% 올랐다. 뭡니까? 돈이 들어가는 곳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 자금을 배팅하시라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종목군들만 몇 개입니까? 반도체 쪽만 하더라도. 제가 이거 언제부터 노래 불렀습니까? 여러분들 언제부터 노래 불렀어요? 보시면 저희 사회다경제연구소 유튜브 보시면 언제부터였어요? 아이고 더 옆에 있는데. 자, 아이고 보시면 언제부터예요? 이때 6월 돈벌 준비합시다.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5월 23일부터 해가지고 쭉쭉쭉쭉쭉쭉 똑같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 반도체 2차전지,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4차 산업, 자동차 관련 땡땡땡. 뭡니까 여러분들? 모건 스탠리가 주식시장 대폭락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아닙니다. 기회는 지금입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이번 주 뭐 사지?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이 종목 사세요. 뭡니까 여러분들?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반도체 2차전지.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이미 많이 올라간 거 아닙니까? 이미 많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종목 순환장이에요. 종목 순환장. 개별 종목군들의 장세라고요. 올라간 종목이 더 올라간다?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른 아직 안 올라간 종목군들은 내일도 올라갈 거고 다음 주도 올라갈 거라고요. 자, 반도체 장비권 종목군들도 있고 반도체 재료들도 있고요. 많아요 여러분들. 제가 올렸던 종목군들 보면 다 얼마씩 올라갔습니까? 그죠? 넉넉고 바라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넉넉고 바라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개별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영상에서 오픈을 해드리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시세의 영향을 받으실 수 있어요. 시세의 영향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종목 규모가 큰 종목으로만 한두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던 게 뭡니까? 동진 세미캠. 동진 세미캠. 이게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고 시가총액으로만 따지면은 5조짜리 종목입니다. 5조가 아니군요. 1조 8천억대. 나름 규모가 있는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38,600원이에요. 38,600원. 자, 최근에 힘 모으고 있죠. 추가적으로 갈 가능성 있단 말이에요. 사실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5월 23일 요때부터죠. 힘을 계속해서 모으고 있어요. 저는 나쁘지 않거든요. 이런 종목들. 물론 내릴 수도 있겠죠. 근데 대형주이기 때문에, 사실 대형주는 아무래도 지수의 영향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왜냐면은 다른 종목군들보다 사실 여태까지 많이 안 올라갔었던 이유는
다른 개별 종목군들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많이 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대형주들은 왜 이렇게 많이 안 올라갔습니까? 이 동지세미캠 왜 많이 안 올라갔어요? 대형주잖아요, 여러분들. 대형주는 지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올라가고 싶더라도 그렇게 많이 못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형주보다는 개별 종목군들을 잡으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동지세미캠 한번 지켜보자고요. 반도체 관련주니까. 자,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원익 QNC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네요. 규모는 한 6천억대인데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또 뭐가 있죠? 뭐 솔브레인도 1조 8천억대니까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힘 응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스마트머니도 사실 조금씩 달라붙어주고 있는 종목이긴 해요. 대형주긴 하지만 그래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솔브레인 지금 24만원이거든요 앞으로 주가 움직임 한번 지켜보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원래 요거를 대표하는 게, 원래 사실 대형주 같은 경우는 뭐 아까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그런데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대형주다 보니까 힘을 응축하고 있는 단계긴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큰 그림에서는 올라갈 가능성 있어 보이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대형주들 중에서 한번 살펴보자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됐네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2조 5천억짜리 줍니다. 좀 큰 종목이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힘을 응축하고 있는 단계란 말이에요. 자, 스마트머니가 조금씩 달라붙고 있어요. 물론 비싼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 있을 수도 있다. 대형주니까 뭐 제가 그렇지만 일단 29,000원짜리가 올라가는 게 더 올라가지 말란 법 있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물론 내일의 영향에 좀 영향이 받겠지만 뭐 HPSP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 좀 큰 종목이에요. 코스닥 종목 중에서는 시가총액 상위권 레벨 중에 있는 종목인데 얘도 조금씩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뭐 수급적인 부분도 나쁘지 않고 스마트머니 달라붙어주고 있고 추세 나쁘지 않고 사이클적인 부분 물론 하나 둘셋넷 다여 일곱 7주 연속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뭐 가다가 한번 더 튀어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된다면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다.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원익 IPS 같은 경우에도 얘 시가총액 큰 종목이거든요. 아까 원익 QNS처럼 원익 IPS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죠. 오늘 뭐 흐름 괜찮네요. 그죠? 전반적인 대형주들도 나쁘지 않은데 개별 종목군들 중에서도 종목만 잘 찾아주시게 된다면은 몇 주 안에 30%에서 50% 이상 올라갈 종목군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영상을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 아직 못 잡으신 분들 지금 기회 잡으셔야 돼요. 지금 기회 잡으셔야 됩니다. 그죠? 1억이 5천만원 되는 거, 10억이 5억 되는 거, 1000만원이 500만원 되는 거 지금이라고요. 여러분들께서 매수하고 싶어 하시는 그 시기,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하고자 하는 그 시기에는 종목이 안 올라갈 수가 있어요. 돈이 달라붙어 줬을 때 그때 편승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 정보를 찾아 드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찾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반도체예요. 반도체가 다 올라간 다음에는 또 다른 섹터에 돈이 달라붙어 줄 거고요. 그럼 그 다른 옮겨주는 섹터를 찾아가지고 또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는 대표적인 종목군들 또 요거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그죠? 반도체.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중에서도 대형주 이렇게 놓고 본다 하면 대형주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나쁘지 않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단기간적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잡으셔라. 힌트는 여기까지. 개별 종목군들 종목명은 안내를 드리지 않아요. 시세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혹여라도 종목을 바꾸자 하시는 분들은 여기 사회다경제연구소 사회다경제연구소 010-5917-2348번으로
2348번으로 그냥 문자 메시지로 문의라고만 남겨주세요. 문의라고만 남겨주세요. 저희가 무료로 저희가 보내드리고, 종목 카카오톡이라든지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거 문자 종목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기 번호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유튜브 채널 댓글에다가 저희가 번호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영상에서 제발 이 종목 매수하세요. 뭡니까 여러분들? 반도체 종목 매수하시라고요. 아직 기회는 많이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패턴으로, 그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도체 말고도 일단 2차전지는 내일까지 지켜보고 흐름 판단하자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일단 사실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그 다음에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은 개별 장세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4차 산업, 그러니까 바이오는 조금 뒤로 뺄게요. 반도체, 그 다음에 4차 산업,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 이렇게 3개. 저는 이 안에 개별 종목군들은 이번 달 안에 수익 많이 나올 거다. 여태까지도 많이 나왔지만 최근에 2주 동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올라갑니까 안 갑니까? 진짜로 신기하다고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다른 분들 뭐 폄하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켜보는 유튜버 분들이라든지 다른 분들만 보면은 이미 올라간 종목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미 안 올라간 종목을 미리 먼저 얘기를 해야지. 얘기도 한 번도 안 했다가 갑자기 올라가니까 어떻게 자료 찾아가지고 우리 이때 추천했었습니다. 수익, 이거는 알잖아요. 이거는 너무 허접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안 올라갔을 때 말하고 올라가면은 얘기를 해야죠. 요새는 편집의 시대예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조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이제 더 이상 속지 마십시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시겠죠? 자, 오늘 요약 증시 눌림목 구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직 추세 훼손되지 않았어요. 반등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느낌인데, 일단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내일까지 흐름 지켜보면서 판단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오늘 제발 이 종목 매수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을 잡읍시다. 그 안에서 다시 한번 내일도 다음주도 6월에도 수익 많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은 거기서 있다. 다만 대형주가 아니라 개별 종목군들에서 나올 거다. 거기에 4차 산업이랑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에서는 수소차, 전기차, 그 다음에 재료부품, 요쪽 제가 찾은 종목군들은 자 요렇게 있거든요. 요 안에서 또 나와요. 그죠? 안 보이셨죠? 자, 그래서 종목군들은 다 찾았고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오. 무료로 저희가 수익 보실 수 있게끔 안내를 드릴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아까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좀 시청자 여러분들도 주변에 이제 우리 요 영상들을 여태까지 최근에 많이 보시면서 문의를 좀 많이 남겨주셔서 상담들을 이렇게 이런저런 주식 얘기를 하다 보면은 다 이런 것들을 속이세요. 이제는 속지 맙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 시간 외 상한가 종목. 요거 이제 더 이상 속지 마십시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게 뭡니까, 여러분들? 자, 오늘 기준입니다. 오늘 기준. 오늘 KG 케미칼이라는 종목이 시간으로 상한가를 갑니다. 자, 시간의 거래량 32만 주 떴고요. 매수 잔량 56만 주로 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 내일 분명히 시가가 뜨면서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최근에 주식 문자라든지 아니면은 카카오 단톡방 같은 경우에 리딩방이라고 하죠. 저희는 리딩방 같은 거, 카톡방 이런 거 절대로 운영을 하지 않아요. 리딩하지 않는다고요. 왜? 그거 다 작업 치는 건데.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여러분들 맨날 뭡니까? 내일 상한가 종목, 내일 급등할 종목 알려드립니다 하면서 종목 땡땡땡 에서 문자로 옵니다. 문자나 카톡방에 올려요. 그죠? 그러면은 신기하게 이 종목이 다음날에 시가가 빵 튄단 말이에요.
시가가 빵 태요. 10%든 20%든 뜁니다. 그래서 윗꼬리를 잡던 뭐하던지 간에 하다가 음봉을 쭉 맞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무슨 말을 하냐? 우리는 그 전에 원래 요때 샀다고 한단 말이에요. 요때 카톡으로 카톡 이제 대화 내용으로 해가지고 며칠 전으로 세팅을 해서 뭐 우리는 이때 매수하겠습니다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뛴단 말이에요. 뛰면은 자 보십시오. 우리는 며칠 전에 이 종목을 매수를 해가지고 오늘 수익 실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 사기. 다 사기다. 왠 줄 아세요 여러분들? 요새는 그게 가능해요. 그 카톡 내용이라든지 이거를 포토샵이라고 하죠. 포토샵이랑 그 다음에 관련된 부분으로 다 짜집기를 할 수 있어요. 짜집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요새 무슨 시기입니까? 인터넷 후기도 다 조작할 수 있는 시기예요. 이거 다 카톡 내용도 조작을 할 수 있는 시기 뭐냐 그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론 진짜로 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매일매일 이렇게 수익을 본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는 종목이 당장 내일 오른다고 말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요. 언제 올릴지도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없어요. 다만 단기간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돈이 들어가는 쪽으로 배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에 속으시는 분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으시단 말이에요. 문자라든지 카톡방 보면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20% 30%씩 수익을 먹으면 매일매일 20% 30% 수익을 먹으면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될 겁니다. 왜 여러분들께 그 종목을 알려줍니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이거 말고 지금 당장 종목 추천해 주세요 하면은 그 종목 안 올라가요. 실질적으로 해보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얘네들이 가장 그래서 일단은 종목을 추천한다 그러면은 시간의 상한가 종목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군들 최근에는 시간의 상한가 간 종목군들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좀 시간으로 거래량이 튄 종목군들 거래량이 붙으면서 이렇게 5, 6% 뛴 종목군들 오늘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수화학, 더미동, 광전자 이런 종목군들 많이 보내주더라고요. 뭐 소니드 여러분들 이런 것들 속지 맙시다. 이제는 속지 않으실 때가 됐는데 그래서 시간의 상한가가 시간으로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 다음에 작업하는 거 이거 이제 더 이상 속지 맙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진짜 진또배기가 뭔지 실질적으로 시장을 먼저 읽고 어느 섹터에 돈이 들어가는지 알고 그 섹터 안에서 어느 종목군들의 수익이 나올 수 있을지를 정확하게 알 줄 아는 그러한 투자 전략, 투자 습관, 투자 방식을 배우시라고요. 그거를 제가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잖아요. 아시겠죠? 물론 수익을 많이 내실 수 있는 다른 분들도 많아요. 다른 분들도 많습니다. 찾아보시면. 근데 이러한 식으로 대놓고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제끼자고요. 이제는 그래야 우리나라 증시가 건전하게 더 많이 잘 됩니다. 더 잘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시간의 상한가 간 종목군들을 더 이상 당하지 맙시다. 아시겠죠? 문자가 오는 방식이든 카톡방이 오는 방식이든지 간에 이러한 부분은 이제는 우리가 많은 분들께서 아셔야지만이 근절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도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다시 한번 또 아시겠죠? 그래서 시간의 상한가 보는 방식 요거는 아셔라. 그래서 시간의 상한가가 왜 나쁜 겁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를 꼬시는 용도로 요새 많이 활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내일 KG 케미칼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는 사실 잘 장담 못해요. 일단은 시가 자체는 많이 튈 겁니다. 시장 여건에 따라서 10%에서 20% 정도랑 뛸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개인 투자들이 많이 달라붙어 주냐? 그러면은 이제 윗골에 달고 쭉 뺄 거고요. 오히려 윗골에 안 빼고 그냥 내릴 때도 있어요.
쭉 그래서 장대 음봉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장대 음봉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시가를 띄었고 뭔가 흔드는데 개인들이 안 달라붙어? 그럼 얘는 올려요. 근데 여기서 말씀을 드렸던 게 뭡니까? 10종목 중에 8개 종목은 거의 다 내려요. 시간의 상한가 종목은 개인들 꼬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한두 종목만 추가적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시간의 상한가 종목을 웬만하면 잡으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아래서 사셔라. 아래서 사셔라. 그리고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은 이제 없어져야 된다. 없어져야 돼요. 어떻게 매일매일 수익 봅니까? 맨날 문자 오는 거 보면 뭡니까 여러분들? 맨날 수익 본대요. 맨날 수익 본대요. 맨날 20% 30% 급등하는 종목군들 뭔데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여러분들. 다 사기예요 여러분들. 다 이 시간의 상한가로 작업을 치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대단해 보이죠. 매일매일 급등하는 종목이니까. 그러니까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실상 종목 추천 받으면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거를 확인하고자 하신다면은 실질적으로 종목을 하나 달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다 밝혀질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런 것들 뭐 미공개 미공시 정보 같은 것들을 막 준다고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저한테도 막 홍보성으로 전화라든지 문자가 오는데 미공시 정보주를 준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 게 원래 그 해당 기업의 미공시 내부 정보를 주는 것 자체가 철컹철컹 할 수 있을 만한 강력한 범죄입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여러분들께 알려준다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이게 사실 연관되어 있거든요. 미공시 정보주를 준다라고 하면서 막상 꼬드기는 거 보면 다 시간의 상한가 종목이에요. 근데 그러한 종목을 막상 해가지고 종목을 줘요. 해봐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시장을 보는 눈, 시장을 보는 전략, 방식, 거기에 종목군들이라든지 섹터를 잡는 그 부분을 먼저 보시고 나서 괜찮다 싶으면 그 사람은 그 분들한테 투자금을 맡기셔도 돼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셔라. 그럼 저는 이런 것들을 왜 다 말해주는 겁니까? 저는 그거 아니더라도 최근에 2-3주 동안 다 보여드렸잖아요. 실질적으로 시간의 상한가라든지 이런 거 작업치는 거 하나도 없이 돈이 들어가는 섹터는 어디 쪽이고 그러니까 시장은 어디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 시장이 흘러가는 안에서 돈은 어느 섹터로 달라붙어 주고 있고 그 돈이 달라붙어 주는 섹터 안에서 어떠한 종목군들이 돈이 달라붙어 주고 있는지 설명드렸잖아요. 2-3주 동안 말씀드린 것 계속해서 다 맞아떨어지고 있죠. 자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반대로 뭐 저 혼자 잘났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최근에 말씀을 많이 대화를 나눠봤던 시청자분들이라든지 많은 분들이랑 나눠보면은 거의 다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시간의 상한가 종목에 너무 많이 데이신 분들이 많아서 그죠? 정말로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요새는 그런 것들에 많이 속으셔가지고 그냥 주식의 주자도 듣기 싫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닌데 이런 것들을 아신다면은 또 보시면은 올라갈 것도 올라가잖아요. 만약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또 주식에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코인 시장이 많이 내려가고 있죠. 근데 나중에 다시 코인 시장이 올라가잖아요. 다시 투자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이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안 좋잖아요. 다시 올라가잖아요. 상승장으로 가잖아요. 또 부동산에 발을 디디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삶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가 그래요, 여러분들. 영원히 안 하실 것 같아요? 주식 영원히 안 하실 것 같아요? 코인 영원히 안 하실 것 같아요? 부동산 영원히 안 하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돈이 어디로 달라붙어 주는지 거기서 투자 방식을 어떻게 가져가셔야 되는지 그거 같이 알아보시자. 그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자, 오늘 조금 막판에 좀 얘기가 길었습니다. 막판에 얘기가 길었는데 일단은 그래도 이거는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었던 부분이다 보니까 좀 영상이 길었었다 하더라도 한 번 정도는 체킹을 해주셨고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내일 금요일 증시 마감하고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할지 아니면은 다음 주 주말이나 다음 주 월요일에 영상을 찾아뵐지는 내일 한번 체킹을 해보고
안내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계속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증시 어떻게 체킹이 되는지 보고 다시 한번 또 영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